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맥 입시 컨설팅의 임성영 소장입니다. 제 부족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이번 시험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정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수시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수시 1단계에서 탈락을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사태들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이 예상보다 너무나 적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 황금돼지가 많이 인원이 늘면서 경쟁률은 올라가고 컷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기부는 좋지만 작년에 합격점했던 아이들이 탈락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1단계 떨어지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완벽히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낙담을 하시거나 절망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고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입시라는 것은 끝날 때까지 휘슬이 완전히 불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도 마지막 3분 남겨놓고 붙은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노예에 비해서도 합격생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의 불빛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를 믿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정시 설명회를 할 때마다 많은 부담은 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동안 쌓아왔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하루에 이렇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구조와 전략을 짜서 내 성적을 뛰어넘어서 정시까지 합격선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희망했던 대학에서 예비번호를 받고라도 수시에서 끝내는 게 가장 아름답겠죠. 수능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다면. 자, 그래서 오늘은 수시는 많은 공부를 했지만 정시는 생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부터 실제 지원까지 1부와 2부로 나눠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정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 2부에서는 실제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지원 전략을 짜서 합격의 문턱을 넘어설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저희 맥 에듀테크의 김희창 대표님께서 정말 날밤을 새가면서 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정시의 맥을 내년에 온라인에 탑재를 할 계획으로 보안 문제 때문에 오픈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해 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개별적인 요청이 많으셔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 저희 회사 입장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부모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모든 로직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그리고 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신 김희창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안심리연구소에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 내용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임성영이고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데이터는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PDF 파일로 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굳이 캡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선은 모든 것 아낌없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정시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수능 성적을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수시 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도수분포표를 분석을 해야 되고 군 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세 개 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마지막에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지원 전략을 가군, 나군, 다군을 짜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본인의 낮은 성적으로 위로 점핑해서 합격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모의 지원했던 실제 상황을 캡처했던 내용을 이 파일에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PDF 파일을 받으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면접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있고 또 중간에 설명회가 있다 보니까 목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목소리가 좀 탁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시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장은 뭐냐면 작년에 실채점이 나오고 나서 등급컷 적중 현황입니다.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관별로 대성, 종로, 김영현, 메가, UA, EBS, 이투스 진학사 있습니다. 한 개도 못 맞춘 곳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가차점 때 많은 기관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맞출 수가 없느냐라는 얘기죠. 전국에 수험생이 5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모든 기관에 들어가서 전부 다 성적을 입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떤 곳은 데이터가 많지만 어떤 곳은 적겠죠. 이 표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 점수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데 A 업체에 집어넣으면 수능 취소가 충족이 돼. B 업체에 집어넣으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족해도 가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전에도 실제 수능에서는 충족이 됐는데 가채점 때 충족이 안 된다고 면접을 안 가서 탈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 학교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억울 터져 죽겠죠, 그러면. 그러니 이걸 첫 장에 보여드린 건 업체를 비난하자가 아니라 이게 이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낙담하거나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실채점이 나오고도 내 낮은 성적이지만 위로 점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면 희망의 한 줄기 불빛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저희 큰놈이 제가 입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생 아빠입니다. 지금 한 건 아니고요.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가치점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띄워놓고 볼게요. 첫 번째는 나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대학별고사를 갈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문의하신 분이 계시고 오늘도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자, 이번 주도 면접과 논술이 많지 않습니까? 수능이 내신보다 워낙 잘 나와서 논술 시험 못 가게 하고 면접 시험 가지 말라고 한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납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 내가 지원했던 학교보다 낮게 뜨기 때문에 수시로 끝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저가 약간 부족하다 해도 경계에 걸려 있으면 아이들은 안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값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최저가 충족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고가 아니라 일단은 응시를 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너무나 터무니없다. 이거는 발표만 판단. 이 경우는 다시 판단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정이에요. 수시를 왜 넣어놨냐면 지금 우리는 이제 다 끝났지만 지금 아이들이 기말고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중간고사로 끝내고 기말고사가 없는 학교도 있어요. 면접과 논술이 진행이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휴대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학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마 아이들한테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 시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에서 승부수를 걸어서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낮은 성적으로 오늘 경희대를 이게 통과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조상이 3대가 돌봤다고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왜? 정시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합격자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미 난 학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12일까지 끝나게 되겠죠. 이때까지는 피가 마를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왜냐? 등록이 17일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18일부터 23일 6시까지 미등원 충원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는 어떠냐면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때는 피 마르는 시간대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가 와도 전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등록 충원이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마감이 되고 나면 수시 2월이 나와서 정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는 29일부터 31일까지 29, 30, 31일 3일 진행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참 이번 23일 날 끝나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너무 잔혹한 크리스마스가 되는 아이들도 많을 거란 얘기예요. 일부 아이들은 마지막에 기사에 회생하면 정말 크리스마스가 아름답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N수생들을 만나보면 특히 재수생들이요. 현역 때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니까 이 성적 갖고 어디가? 라고 하고 정시를 안 넣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정시를 막상 쓰려고 할 때 처음 접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에 성적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만약에 수시에서 비 오는 날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을 해서 꼭 정시를 지원해 볼 것을 권합니다.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9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뒤에 뭐가 남아있어요? 추가 모집이 남아있어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추가 모집이 진행됩니다. 작년에도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정시 때 점핑 시켜서 썼어요. 수시 때는 육모 근무가 잘 나오니까 올려서 썼네. 그리고 육광탈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모 근무보다 수능 성적이 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것마저도 떨어졌어요. 시립대로 떨어져, 숙명여대도 떨어져.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떨어졌던 학과를 거꾸로 추가 모집 가서 붙은 경우도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재수를 시작했다가 가방 싸들고 나온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학원 문 앞에서 엄마하고 붙들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엄마가 분명히 파티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지금 파티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내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수시와 정시에서 탈락을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도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추가 모집은 잘 모르지만 정시를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니까 도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돼도 여기에 마우스 보이시죠? 추가 모집 일정이 있으니까 마음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구조를 보니까 수시와 정시가 이미 수시는 끝났으니 정시가 어떻습니까? 자, 69,000명이에요.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나 아이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시가 줄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죠. 그런데 이걸 권역별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서울 수도권은 수능 위주가
어머나 390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317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여전히 수도권은 지금 4만 6천 명을 뽑는데 여기에 2월 인원이 넘어온다고 친다라면 이거보다 증가할 것이다. 자, 2월이 뭐냐? 수시에서 뽑다 못 뽑으면 정시로 넘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의 최초 모집 인원보다 2월이 넘어오게 되면 인원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감 현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제 몇 명 모집하는지 마지막 인원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2월이 많이 넘어오진 않겠죠. 이번에는요. 인원이 워낙 늘었기 때문에 안정 지원했으니까 붙으면 돈 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응시 결과를 보니 어떻게 돼 있냐면 재학생이 3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3만 1천 명 정도가 늘었어요. 졸업생이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졸업생이 1,80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가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1,504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오늘 2학년 어머니들도 들어와 계신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질 거냐면 아마 이런 상황이 되겠죠. 올해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 인원이 늘어난 만큼 내년에 N수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면 N수로 넘어간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N수로 넘어가면 내년에 2학년 아이들이 만나야 되는 형과 누나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현재 입시의 마지막 세대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은 내년에 또다시 안정지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도 정시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내년 입시의 판도가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 N수생은 약간 줄었다. 재학생이 늘었다. 그러면 수시에서 보수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시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끝내기 전략을 쓰는 아이들이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뭐냐. 여기에 탐구 문제입니다. 사탐론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과탐을 보니까 약 7만 명이 줄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이 아이들이 두 개를 다 바꾼 아이들도 있고요. 하나를 바꿔서 사과로 넘어간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만 4천 명이 늘었고요. 여기 보니까 6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늘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사탐에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과에서 바꿔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기사회생한 아이들이 있어요. 연대에 붙은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과탐은 뭐냐? 메디컬 라인하고 서울대 묶어놓고 나머지는 다 풀었다는 얘기죠.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영향은 최저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과학 성적에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이과는 어떻게 됩니까? 과탐에 가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탐을 선택했던 아이들이 이과를 지원할 때 유불리를 다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표에 이 분리 상황까지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시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 사탐론이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이 탐구 인원 변화는 전체적인 환산, 이건 예측이에요. 어디까지나. 환산점의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환산점의 변화라는 건 하향이 아니라 상향 컷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산점이 적어도 0.5점 정도에서 극단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1점에서 2점 이상 정도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 한 모금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녁에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서 이거 어떡하나 매번 설명할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오늘도 이게 면접 대비라면서 낮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녁에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조금은 가라앉았는데 제가 원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오늘은 참 이렇게 둔탁한 소리입니다. 널리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정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얘기죠.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수능 성적과 모집 인원으로 나눠놓으면 이 활용지표를 보셔야 되겠죠. 표점을 쓰는 대학이냐, 백분위를 쓰냐, 변표를 쓰냐. 그렇죠? 탐구에서 낯선 용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역별, 즉 국수, 영탐 이 과목별로 각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고 2등급 갖고 어디 간대?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국어를 잘 봤다, 수학을 못 봤다, 영어를 못 봤는데 탐구가 참 기가 막히다. 내 탐구가 약한데 국수가 살아있다. 아니면 영어는 잘 봤는데 국어가 좀 약하다. 등등에 따라서 모든 아이들의 조건값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별 점수를 다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가 난이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들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백분위에 따라서 변환 표준 점수, 보정값을 줘서 변환 표준 점수를 준다라는 얘기죠. 이거에 따라서 또 유불리가 갈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어때요? 통합변표를 씁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연대 같은 경우죠. 그러면 통합변표를 쓰면 이게 교차 지원하기가 참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이과가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탐구가 산점, 그 다음에 수학과 산점, 아니면 또 사회가 산점 이렇게 다양한 조건값들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변표는 보통 12일에서 20일 사이에 나오니까 성적표가 12월 5일 날 나오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요. 모집 인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모집 요강의 최초 인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2월에 23일 이후에 나오면 원서 직전에 2월에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서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표면상에 명목상 경쟁률을 볼 게 아니라 이 진학사나 UAApply.com에 나오는 표면상의 경쟁률이 아니라 이 충원이 포함이 된 경쟁률까지 다 뜯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2년, 3년 이상의 경쟁률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어쨌든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리적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아이는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낮은 성적인데 위로 지원한다 이거예요. 어떤 아이는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쫄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원대를 쓰면 안 되는 아이가 강원대를 써놓고 털커덕 붙을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도 그 이상에 갈 수 있는데 정시를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다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다? 이 모든 게 성적이 합쳐지면 뭘로 나온다? 대학별 환산 점수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씩 알아보면 활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표점 쓰는 대학 대표적인 게 서울대, 교대, 홍대. 백분위 쓰는 대학이 있죠. 중위권 대학이죠. 그리고 서울의 대다수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을 합니다. 국수는 표준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적지 아직도 어머님들이 잘 모르는 낯선 대학들인데 이 대학들은 아직도 등급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과 이 영역별 반영 비율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 엑셀 데이터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이 모집 요강을 외우고 다녀서 어디다 쓸 건가요? 탐구가 하나 들어가, 두 개 들어가, 변표 들어가 이걸 다 외워서 어디다 쓸 거냐고요. 그래서 so what? 어쩔 건데요. 이거는 지식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엑셀 하나 옆에 있으면 넣고 돌리면 끝나는 거예요. 25년 거하고 두 개 놓고 보면 어떻게 변화됐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데이터는 널려 있으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낙담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못 봤어. 여기서 서울대 감점반들하고 반영 비율이 없잖아요. 한양대 10% 들어가잖아요. 고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과인데 수학은 잘해. 그런데 국어가 많이 떨어져. 어머나 한양대가 25%예요. 그리고요 탐구해 보니까 똑같아. 영어 10%야.
그러면 영어는 웬만한데 탐구가 좀 약해. 수학이 강점이야. 그럼 한양대 방식으로 계산을 해봐야죠. 그렇죠? 그런데 국수가 강해. 그렇죠? 국수집이에요, 국수집. 그러니까 국어와 수학을 잘하면 서울대가 열릴 수 있죠. 영어를 못 봤어. 감점이 코딱지만큼 될 거란 얘기예요. 탐구가 약한데 나쁘지는 않아.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능이 좋으면 수시에서 떨어지길 기도하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고대가 붙으면 안 되는데 고대야 떨어져라 고대야 떨어져라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라 이런 아이들이 발생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납치될 수 있으니까 정시로 서울대 갈 수 있는 아이가 고대에 붙어버리면 가야 되잖아요. 끌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걔는 내년에 다시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영 비율을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하와 카탐 이 과목 지정 과목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메디컬 라인하고 서울대겠죠? 여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산점이 들어가니까. 자, 여기는 어딘가요? 사탐 가산점이죠? 자, 대표적인 게 연대, 중대, 숙명여대, 시립대, 동국대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탐만 가산점이 들어가니까 문과에서 교차 지원할 때 문과로 교차 지원할 때 이과에 과탐이 끼어 있는 아이들이 있죠. 얘들은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과탐이 있습니다. 또 그렇죠. 각각 들어간 데도 있고 3%씩 들어간 데도 있고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은 보통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작년에 한번 해봤던 부모님들은 이미 정시에 쓴맛을 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복잡한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부를 미리 하셨을 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 이상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수시처럼 등급만 보시게 되면 답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어렵게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천천히 이해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듣다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겠지만 나중에 이거 링크를 걸어서 드릴 테니까 또 듣고 또 듣고 하면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변환표준 점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통합변표를 쓰는 학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처럼 영어변표를 쓰는 학교들도 있죠. 영어를 변환표준 점수로 바꿨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고대 같은 경우를 보면 사탐하고 과탐하고 보세요. 여기에 100분이 100을 보면 65인데 얘가 68이야. 어라, 약 3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차이가 나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밀고 들어가겠죠. 차이가 나니까 점수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서강대도 보니까 이런 점수 차이가 약간씩 벌어집니다. 연대는요, 같잖아요. 그런데 연대는 어떻냐면 여기다가 사탐에다 가산점 3%를 줬으니까 같은 점수라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간다 한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3%의 가산점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놓고 보셔라 이거예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정시는 왜 어렵냐? 바로 이런 다양한 값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나온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온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래서 복잡한데 자, 환산 점수는 이런 값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이번 설명회 때 환산점 계산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부모님들이 언제 앉아서 이걸 두드리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작년에 놀란 게 아버님이 데이터 애널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이 수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환산점을 다 계산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못하는 걸 다 해내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다. 온라인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나온다는 얘기죠. 환산 점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기본 로직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판은 중요하니까 다 열어놓고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었습니다. 정시 지원을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성적 분석을 해야 된다. 성적 분석 때 표점이 유리하냐, 백분위가 유리하냐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영역별 조합을 해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어떤 학교가 나한테 불리한지 어떤 학교가 유리한지 이걸 뜯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산점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산점 보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배치표를 봐야 되는데 입시 설명에 가면 각 기관에서 종이 배치표를 봅니다. 근데 종이 배치표는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을 수는 있는데 도움은 되지만 여기에 뭐가 하나도 없어요. 반영 비율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요항의 기준점은 나와 있으니까 요건 참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기관마다 엑셀 데이터가 나오는데 엑셀 배치표를 저도 어머니들께 전달을 해드렸어요. 비상도 드렸었고 이투스도 드렸어요. 그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고 붙네 안 붙네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뭐가 없어. 반영 비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평백 기준, 평균 백분위 기준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군 배치가 나와 있죠. 군 배치가 뭡니까? 수시 6장 썼죠. 정시 몇 장 써요? 3장 쓰죠. 번외 경기, 카이스트 IST 대학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군, 나군, 다군이니까 군 배치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가군과 나군을 안정으로 잡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대학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대학이 중위권으로 넘어가면 다군을 안정하게 잡아야 되는 대학들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상위권에 가게 되면 가군, 나군에 대부분 몰려 있어요, 인원이. 그러니 가군, 나군에서 반드시 합격에 되는 안정 지원을 하고 소신으로 올리고 근데 올해는 보수적으로 지원한다면 안정을 2개 잡고 소신을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안정을 여기는 죽어도 붙는데 하나 잡고 약간 올리고 약간 올리기 무서워서 상향까지는 못 가고 소신을 2개 쓸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문과 교차 지원도 그런 데 고려할 수 있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안 나오고 1단계 통과가 안 되면서 성질만 부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지금 발생한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냉철하게 매 눈으로 바라보고 차가운 머리를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은 뜨겁고 이래야 되겠죠. 뭔가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학과를 중심으로 볼래? 아니면 대학을 중심으로 볼래? 학교를 올리고 가서 복수 전공하자. 그리고 아니면 학교를 올려놓고 걸어놓고 반수하자. 등등의 여러 가지 전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지금 이제 하위권은 성적이 너무 턱없이 나오는데 1단계가 통과될 걸로 봤는데 안 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재수 바로 넘어가기도 애매하니까 아직 전문대 2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쓸 거냐 말 거냐 최종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학이냐 학과냐의 중요성. 그러니까 문과 교차 지원을 무조건 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아이가 나는 완전히 공학계열로 준비했는데 갑자기 문과를 지원한다? 경영학과를 간다? 생각하지 못한 이 파천화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서 내가 적응하고 다닐 수 있느냐? 아니면 다니다가 때려칠 가능성이 있냐? 이거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슴을 열고 대화를 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 지원을 할래 말래. 이거는 이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산점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복수전공과 전과에 대한 부분까지 이거는 가능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 입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의 입결은 반드시 참고 자료지만 이게 맹신할 정도는 아니겠죠. 왜? 작년과 올해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의대 인원이 변경이 됐고 아이들의 모집 인원이 늘었고 그 다음에 군 배치가 바뀐 대학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연대처럼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그러니 이거는 하나의 참고점으로 잡고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시 지원 전략을 짜는 거예요. 이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마다 도수 분포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수를 보고 우리 아이의 위치를 보고 올린다면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표본 분석도 해서 온라인 배치표 쓰시게 되면 모의 지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표본을 빼내야죠. 각 기관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중요하지 이것만 믿고 모 업체가 다 사야 되니까 이걸 산다. 그러면 그거 보고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건가요? 가서 보니까 아니 내 성적보다 밑으로 해서 들어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업체 것만 보고 진학을 했어. 대학에 갔어.
가서 보니 턱이 없어. 애가 MT 갔다 와서 재수를 결정해버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엄마 이런 거죠. 열받지 않겠어요? 그러니 모든 건 참고 자료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월 인원까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시 원서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 쓰고 재수한다고 하는데 재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금 벌써 재수학원들은 곧 있으면 재수생들이 이제 다 빠져나갔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행과정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재수반이 이미 미리 편성이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결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추가 모집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여기 제가 빨간 걸로 했는데 뺐네. 절대 포기하지 마실 것. 왜? 추가 모집에 작년에 167개 교에서 9천 명이 넘는 인원을 어떻게 다 뽑았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희망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전하자 이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이거예요. 얻을 게 없다. 이거 흥분하면 안 돼요. 목이 아파요. 자, 성적 분석하는 건데 이건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수능 성적표가 요렇게럼 생겼어요. 모의고사 성적표하고는 다릅니다. 표준 점수는 뭡니까? 평균으로부터의 거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평균이 낮잖아요. 그럼 표점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100분 여기 93 나왔죠? 95죠. 잘하는 아이네요.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93이면 내 밑으로 93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위 7%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등급 나와요. 덩그러니 이렇게만 나와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2월 5일이 되면 받아야 될 수능 성적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어와 이 성적의 구조에 대해서 감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드릴 말씀이 많은데 벌써 36분이 지나갔습니다. 자, 국어는 34번까지 76점이고 35번부터 45번까지 24점이에요. 수학은요, 74점 26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국수가 이 선택 과목이 다른데 예를 들면 언매가 유리하다, 미적이 유리하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점수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점수가 도대체 어떤 산출 과정을 거쳐서 나오느냐라는 구조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지금 이거 설명하면 이것도 한 30분 걸리니까 그냥 짤막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 단계의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표준 점수로 바꿔요. 변환을 시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통합된 영역 단위로 바꿔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최종 표준 점수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90점 맞은 아이들이에요. 자, 우리가 원점수 90점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A라는 아이는 얘가 76점, 70점, 66점이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 계산은 다 돼서 나온 거니까 이걸 지금 뭐 이건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요. 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얘는 1등급이고 얘는 2등급이고 얘는 3등급이네. 어라? 뭐가 이상하죠? 아니 같은 90점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논리를 벗어나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다? 대학은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학은 뭘로 가는 거예요? 등수로 가는 거예요. 등수로. 그러니까 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전략적 사고로 바꾸라 이겁니다. 숨 좀 쉬고요. 그래서 여기 1,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학년 어머니들 잘 들으셔야 돼요. 1, 2학년 어머니들은 그러면 공통과목 점수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통과목이 높은 아이가 선택과목이 낮아도 등급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목이라면 원점수가 공통과목이 높을수록 유리하다. 넘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영역별로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데이터인데 이 파란 걸 보세요. 국미기탐입니다. 그럼 여기에 탐구라는 건 사탐에 낑겨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확통사이니까 완벽한 문과 아이들이죠. 그런데 성적 이게 표점의 합이에요. 밑에 숫자는 이렇게 보니까 견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네요. 그렇죠? 견줄 수가 없어. 얘들은 성적이 이렇게 높죠. 그러니 어떻게 돼? 여기 교차점에서 벌어진 사태가 뭡니까? 내가 학교가 점수는 훨씬 높은데 학교가 낮게 떨어져요. 그럼 교차해서 문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다음 얘를 보니까 얘는 또 다르네. 얘는 완벽한 이과죠. 국미기과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잖아요. 미적 사회니까
얘들은 두 개 다 사이로 바꾼 애들이고 얘들은 완벽한 문과예요. 뒤에 포진돼 있으면 여기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사탐론에 대한 사태는 2학년은 이미 겨울방학부터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많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재밌는 게 올해 아이들을 만나서 보면 바꿔요. 바꾸긴 바꾼다 이거요. 근데 문제는 바꾸기만 해. 이거 왜 바꾸냐 이거야. 공부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람처럼 불어서 바꿔놓고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하더라 이거야. 아, 죄송해요. 그죠?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지금 만점자의 표점인데 좀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오늘 제가 지금 2시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늦게 끝나더라도 끝까지 나가시지 말고 잘 들어두시면 어디 가서 컨설팅 받는 것보다 나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어머니들을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만점자 표점이 언메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49, 134 이때 물수능이었죠. 150, 139. 자 그러면 기준점보다 자 3자가 보인다. 물수능 4자가 보인다. 변별력이 갖추어진 어려운 시험 145가 넘어갔다. 불수능 5자가 보인다. 이거 용암 수능이죠. 마그마 수능입니다. 마그마 수능. 근데 올해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국어가 이번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읽으시 보고 절망에 빠졌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 기관에서 발표했던 점수들을 이게 다 넣어놨으니까 여기 보면 평균을 다 내봤어요. 그랬더니 만점자의 표점이 언매가 약 147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47점이라는 숫자는 여기 한번 볼까요? 24년도에 1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보다는 쉽지만 25년도보다는 훨씬 어려운 시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국어를 본 아이들이 권력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떠냐면요. 140, 148, 145인데 이때 좀 쉬웠죠. 이번에 수학은 괜찮았다고 얘기합니다. 문과 아이들도. 그런데 합산해서 보니까 대략 미적이 141, 확통이 139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기관마다 보면 점수 차이가 많아요.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자, 영어가 관건인데 영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5년도에 6.2%였죠. 1등급 비율이 24년도에 4.7%죠. 어려웠죠. 영어는 냉탕운탕 냉탕운탕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가 모 기관에서는 3.8%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올해보다는 훨씬 어려웠으니까 낮아지겠죠. 요거보다는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4%대 초반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니 제가 점쟁이 빤스가 아니잖아요.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예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탐입니다. 사탐을 이렇게 보니까 만점자 표점을 보니 70, 70, 72, 72, 73 세 개사가 이번에는 어려웠네요. 경제가 70입니다. 70이 넘어가면은 대부분 어렵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2학년 아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우리는 곧 있으면 수능 성적표가 나올 거니까 2학년들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상황이 됐건 탐구를 좀 제발 빨리 마무리해라. 탐구가 발목 잡는 과목이 된다. 탐구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3개월 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3월이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6월에 끝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이 되면 여름방학 하면 끝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월이 되면 선생님 수능 때 끝나요? 얘는 재수해도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2학년은 3학년 될 때 반드시 탐구를 좀 마무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파이썬으로 해서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보니 얘가 높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탐을 보니까 과탐은 이번에 생명이 대단히 압권이었네요. 74 정도 뜨잖아요. 그러면 생명에서 아이들이 등급이 많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면 71 정도 나오니까 쉬운 시험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지구가 아이들을 배신을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69 정도 남았죠. 근데 이건 뚜껑은 열어봐야 할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 어려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자, 도수 분석합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기 전날
평가원에서는 도수 분포표를 발표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본은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 표점별로 나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내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백분위도 만들고 등급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보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얘가 표점이 150이고 얘가 139예요. 만점자가. 그런데 1등급을 보니까 얘가 133점이고 얘가 131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얘가 150면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진다는 얘기죠, 여기가. 여기가 칸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칸이 좁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좁아진다. 그런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년 걸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은 도수분표표를 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에 누배까지 나오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말의 속도는 이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수학을 보겠습니다. 수학은 여기가 148이고요. 여기가 140이에요. 그러니까 이 쉽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가만히 고민을 해보자고요. 어라, 여기에 보니까 이쪽을 갖고 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 인원이 뭐냐면 표점 1점에 128점에 동점자가 7,300명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18,000명이잖아요. 116에. 그러면 뭐 2만 명, 3만 명씩 모이는데도 많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데 어라, 나는 서울대 갈 건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1등급이긴 한데 표점이 난 132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작년에.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한 칸을 보니까 어라 1점이 올라가요. 1점이. 근데 여기에 몇 명이 모여 있어? 어머나 222명입니다. 코딱지만큼밖에 안 됩니다. 자, 나는 위로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한번 난 상향 도전할 때 올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얘는 100분위가 똑같아. 98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생각하세요. 너 몇 등급이야? 이게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정시 오면. 왜냐? 여기 같은 1등급인데 여기 100부터 97까지 벌어져 있어요. 100분위가. 3점이 벌어져 있습니다. 표점은요. 140에 131까지 9점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 갖고 가는 우리가 루터 대학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뭘 봐야 돼? 표점도 뜯어봐야 되고 백분위도 뜯어봐야 되고 뭐가 유리하고 뭐가 불리한지를 봐야지. 그렇죠? 여기 보니까 백분위는 98이야. 똑같아. 1점을 올리면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대학이 바뀔 거라 이거요. 한 칸은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점수를 한 칸 올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상향 도전할 때. 그러면 200명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다 나한테 덤비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서울대, 고대, 연대 갈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메디컬 라인 간 거 아니라면은 얘들이 분산 배치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1점 올렸을 때 위치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 한산 백분위도 달라질 거고 한산 점수도 달라질 거고 다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희망은 남아있다 이겁니다. 희망은 2년 전에 백분위 80 갖고 홍대관에 있어요. 예비번호 끝에 걸려갖고 백분위 80 평백으로 오면 그거 어디예요? 명지대학교예요. 명지대학교.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명지대관에가 어디 갔다? 홍대 갔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갔으면 됐지 뭐. 그잖아요. 아니 대학 가서 MT 갔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야 너는 백분위 몇 맞고 들어왔니? 이런 정신 나간 놈이 어딨냐고. 너는 무슨 전형으로 왔니? 나는 탈북자 전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겠어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우선 어떻게 하자.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이거예요. 어때요? 이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지 않나요? 얘는 어때요? 137은요. 여기 두 칸 건너뛰어도 되겠네. 왜? 아니 이거 코딱지만큼이잖아요. 140명밖에 안 되잖아요. 120명 넘어갈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110명이면 그럼 토전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전에 극복이 되는 거요? 아니 100분위는 똑같아요. 그잖아요. 희망을 갖자고요. 벌써 50분이 지났네. 빨리 갑니다. 이거는 25년도 사탐이에요. 올해 거와 좀 달라요. 대표적인 거 몇 개 만들어놨고 이건 과탐입니다. 자 이게 제가 업체별로 두 개 업체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어머니들이 이게 보시면 다른 데서 나온 이제 기관에도 넣어보고 엑셀로도 분석하고 할 거예요. 누백도 보고.
그런데 가채점을 보면 누백 의미가 없는데 이게 죽은 자식 다리 주물르고 있는 거고 똑같다 이거예요. 왜냐? 이 누백이란 게 지금 보면 가채점이니까 업체별로 너무 달라요. 이쪽은 25년 뭐냐면 이게 실채점입니다. 두 업체 걸로 왔는데 어때요? 여기 418, 418 똑같죠? 여기 416, 416 비스꾸무리하죠. 0.01 차이 나죠. 여기도 코딱지만큼 차이 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다? 왜 그래요? 여기는 이미 성적이 발표된 상태에서 실채점이 나오니까 누적 백분이 등수를 따지더라도 이게 비슷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채점을 보면 어때요? 이 업체는 426에 0.07인데 여기는 보니까 0.01이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올해 인원이 늘었고 시험이 어려웠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업체는 어때요? 여기에다가 칸만 바꿔치겠다 이거요. 어떻게? 여기 똑같은 위치에 0.07에다가 표점만 바꿔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올라가야 맞은 거 이게 안 맞다 이거예요. 안 맞다. 그러니까 가채점 가지고 누백을 따져서 여기 가네 못 가네 이거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실채점이 나오고 성적표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고 위치값만 따져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군배치입니다. 이게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군배치예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1그룹에서 보면 작년에 다군에 고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없애버렸어요. 없앤 입장을 저는 학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충원이 너무 많이 도니까 이게 창피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고대와 연대를 쓰는 아이들은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보자고요. 상위권에 있다면 연대와 고대 중에 하나를 잡고 서울대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얘들 중에서 나는 고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고대를 안정에 잡고 서울대를 위로 썼어. 근데 성대를 쓴다? 억울하겠죠. 그러면 쓸데기 없어요. 그러면 두 개밖에 안 쓰나? 여기 인문 패턴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하나는 뭐 다군의 상향으로 질러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안전빵이 고려대였다라면 그런데 내가 점수가 좀 불안해요. 근데 고대나 연대는 상향 지원이야. 나는 예를 들면 성대나 성균관대 내에서 나군에서 안정이 뜨는 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군의 안정을 틀을 잡고 가군을 질러봐야 되겠죠. 위로 상향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다군에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중대 한양대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군은 변수가 워낙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1그룹, 2그룹, 이 3그룹 대에서는 다군에다 안정을 잡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자? 가급적 가군과 나군의 안정을 잡고 다군은 위로 지르는 사태로 넘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1그룹이 여기가 2그룹이에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여기를 갖고 보겠습니다. 여기를 갖고. 자, 우리 애는 고대나 연대를 쓰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 그럼 어때요? 얘는 죽어도 성대를 가야 된대. 그럼 어때요? 성대 두 개 쓰면 돼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아니면은 이거 성대 좀 불안해. 그러면 한양대를 쓰면 안정으로 붙을 것 같고 근데 다군에 쓰려고 보니까 한양대로 또 쓰기에는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면 중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군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 점수 갖고 우리 애가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제발 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점수를 놓고 뜯어도 보고 공부도 하고 해보셔라 이거예요. 모른다 하더라도 찾고 설명해도 다른 데도 많이 하니까 가서 들어보세요. 정보는 손가락 정보가 있고 발바닥 정보가 있어요. 어머니들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직접 가서 뜯어보셔라 이겁니다. 발바닥 정보가 중요하겠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아.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아. 헷갈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가 얘기한 거고 안 맞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입시하는 사람들이 다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신내렸어요?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최종 판단은 모든 데이터를 집계해서 A, B, C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족회의에서 결정해서 해라 이겁니다. 왜? 내 아이의 미래 아닌가요? 내 아이의 미래를 왜 남의 손에 맡깁니까? 도움을 얻는 거죠. 그렇죠. 등대와 같이 하나의 희망을 보고 참고를 해서 그걸 이용해서 지렛대로 이용하라 이겁니다. 그걸 100% 신뢰하고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참고하라 이거예요. 참고하라. 다음 자연계열. 자, 서울대를 쓸 아이들은 메디컬 라인으로 빠지겠죠. 아니면 메디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다양하게 고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그룹은요. 똑같겠죠. 성대 쓰고 연대 쓰고 중대나 성균관대 쓰고 그렇죠. 확 내리면 중대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중대를 안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돌고 돌면 안정으로 생각하는데 저 뒤에 가서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군이 변수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게 인문계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작년 이 15개 대학의 모집군 현황이에요. 여기가 7,900명, 6,600명, 1,900명이죠. 그런데 가군이 줄었어요. 7,300명으로. 그리고 나군이 어땠어요? 6,600명에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군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별로 인원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군이 줄고 나군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다군이야 변수가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안전빵을 걸지는 말자는 얘기죠. 빵 중에 제일 좋은 빵이 뭡니까? 안전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요 말씀드리고 엑셀 데이터로 넘어갈게요. 본질적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마지막 결정은 아이와 부모님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대학을 부모님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가 다닐 거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를 좀 잘 반영하시고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집에서 대화하지 말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차 한 잔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여놓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썼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서 어떻게 해라? 후회를 남기지 말자. 그리고 감정적 대처를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분노에 차서 원서를 넣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차피 난 재수할 거니까 마구 질러. 이것도 위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힘을 잃어서 난 싫어.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그냥 세 개 다 안정으로써 제일 불쌍한 애들 누굽니까? 셋 다 붙은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이 질문사항에 넣으신 게 뭐냐면 빵꾸 날 때 찾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따가 제가 펑크 찾는 방법도 말씀을 드릴 텐데 문제는 데이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 가니까 이 얘기한다더라. 차라리 점을 보세요. 그러면 점쟁이가 그걸 알 수 있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점쟁이들 입시 모르잖아요. 정시. 그 다음에 배터리 칸수와 색깔의 함정인데 모 업체에 배터리 칸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4칸 갖고도 붙고 3칸 갖고도 붙어요. 5칸 갖고도 떨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색깔의 노예와 배터리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뭐하자? 극하자. 넘어서자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서자. 왜? 데이터 가지고 도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전해야 얻을 게 있잖아요. 여기서 안 된다니까 안 해. 그거는 뭐냐면 물이 차가우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수영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님 어디 가서 전 보고 왔는데 얘는 물가 가면 안 된다 그랬대요. 한번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물가에 안 갔어요. 진짜로 말을 너무나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물가에 가면 맥주병이 됩니다. 지금 수영을 못해요. 말을 너무 잘 다루는 게 탈이죠. 그죠?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배터리 칸수의 노예가 되지 말라. 색깔에 빨강, 노랑, 진녹, 연초에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노예가 되지 말라. 넘어갑니다. 정시 변경사항입니다. 이거는 파일 드릴 테니까 알아서 참고해서 보세요. 연대가 수능 100에서 교과가 5%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대가 수능 100에서 사범대가 여기 학생부가 20%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비율이 약간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 못 내우잖아요.
못 외우니까 이 정시 모집 요강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면 요거 가지고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월이 작년과 재작년에 어떻게 넘어왔나 보니까 24년보다 25년도에 좀 줄었죠.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수적으로 지원을 했고 연수가 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엑셀로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최초 모집 인원, 2월 모집 인원, 최종 모집 인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2월이 몇 명이 넘어와서 최종이 몇 명이냐는 얘기지. 그 다음에 경쟁률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만 보면 빵집에 불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합이 들어가서 추합까지 포함된 실경쟁률을 봐야 돼요.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실경쟁률. 실경쟁률을 보니 여기가 8.8대 1인데 3.9대 1로 반토막 났습니다. 여기 10.9대 1인데 3.97대 1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실경쟁률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냐면 이 최종 모집 인원 대비 실경쟁률을 가지고 합격 지수를 계산해내자는 얘기죠. 그러면 어디가 많이 돌았고 펑크가 났고를 따져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돌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예요? 중대 경영학부 보니까 47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 한 300번 받으면 엄마는 넉넉히 했을 텐데 예비 400번도 붙었다 이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238번이네. 그러잖아요? 작년에 681번도 붙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문제 없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자고요. 여기 474%예요. 4%. 995번까지 돌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681번으로 붙은 애가 있어요. 한번 큰일 날 뻔했네요.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까지 보셔라 이거예요. 자, 24년도 거 홍익대 경영학과 평균 입결점. 그러니까 평균 입결점에 이 평백이잖아요. 이것도 참고 자료들 뿐이다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86.6이에요. 자, 이거 보자고요. 86.6.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합불 데이터 이게 전부 다 합격생이에요. 한 줄 한 줄 한 줄이 다 합인데 여기 보니까 87부터 제가 중간에 잘라가지고 왔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 있다? 우와 87부터 81도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어머나 거의 6점 정도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100분위가. 그럼 아까 86 딱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밑에는 무서워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도전을 해야 떨어지는 것도 나오는 거고 내가 추합도 나오는 거지. 얘들 다 추합이잖아요. 지금. 추합. 근데 평균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번호는 안 나왔지만 이게 합격 데이터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다? 아, 평균점 밑으로도 깔려 있구나. 우리는 평균점에 걸리면 무서워서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쫄보의 마음을 이렇게 좀 극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블라인드 경쟁률이네요. 저희가 수시 때도 블라인드 경쟁률을 만들어서 100% 했었는데 이 블라인드 경쟁률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원서 3일 쓰잖아요. 원서 3일 쓰는데 3일 전에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여기도 없어.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일 전에도 없어. 마감날 오전에 조금 들어오고 나머지 어때요? 오후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오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블라인드 경쟁률. 이 블라인드 시간대 그러니까 2시 이후부터 마감 시간대까지의 블라인드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떠냐면 변동수가 많다는 얘기죠. 환경의 변수가. 그래서 작년 거는 아직 나오진 않은데 25 블라인드니까 24년도 거가 되겠죠. 데이터가. 그래서 87% 이상만 뽑아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많아요. 그럼 여기 고대 교과 전형은 없어졌으니까 빼버리자고요. 그러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어때요? 여기 보니까 연대가 무지막지하게 돌았네. 96%네.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건대 임원 보니까 92부터 여기 36까지. 이런 데는요.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앞에. 그러니까 블라인드 경쟁률은 낮은 겁니다. 안정적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블라인드 경쟁률이 높은 걸 써야 된다. 낮은 걸 써야 된다. 낮은 걸 찾자. 이번에도 이거는 만들 계획입니다.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함께 참고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이게 진학사 걸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사실 텐데 한 10만 명 정도가 산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저 진학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칸수가 제가요 처음에는 5칸 됐는데요 4칸 떨어졌고요 3칸까지 떨어졌어요. 어떡하죠? 이거 쓰면 붙어요? 떨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3년 걸 따져보니까 여기 7칸은 붙는 거고요 8칸은 장학금 받겠죠? 6칸은요 거의 붙습니다. 5칸도 거의 붙어요. 그런데 5칸에서도 떨어졌다가 추합으로 붙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56%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4칸도 붙고 3칸도 붙습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하면 3칸도 쓰란 얘기냐? 도전해야 될 상황이 되고 위로 점핑을 죽어도 애가 해야 된다면 쓰시라는 얘기죠. 즉 최초합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거의 추합으로 합격을 하는 구간이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인문계 거예요. 이 칸수만 보고 칸수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연계열이에요. 자연계열 또한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니까 자 이거 합격했던 아이들 거예요. 세종대학교에 24년도에 실채점 기준으로 해서 합격했던 데이터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A와 B를 보니까 어때요? 평균점의 합이 표준점수 합이 얘가 366이고 내가 375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붙는다고 생각해요? 얘가 붙는다고 생각하겠죠. 얘가 B가 붙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평균 100포인트 보니까 82에 82.33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어떻다? 어라 B가 떨어지고 A가 붙었습니다. 얘가 붙고 얘가 떨어졌다 이거요. 왜 그래요? 여기에서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을 보니까 여기 편한 표준 점수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해서 환산 점수로 20, 35, 20, 25야. 그런데 얘는 수학이 4잖아요. 그리고 얘는 수학이 1이지 않습니까? 수학 반영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3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얼마나 멋있어요. 수학을 잘하면 참 부러워요. 그렇죠? 오죽하면 펩시맨이 띵 부딪히고 뭐라고 그래요. 수학 그랬잖아요. 웃잔 얘기인데 앞에 있으면 좀 재밌을 텐데 오늘 너무 심각해서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영 비중에 들어가서 환산 점수를 따져보니 얘는 표점의 합은 높았지만 695.11이고 얘는 709.59예요. 그래서 A가 낮았지만 A가 합격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등급 갖고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떻다? 국어가 4가 나오면 얘는 넉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잘 봤는데 얘가 넉이 나갈 정도 아니겠어요? 4 떴으니까 얘가 평소 때 2나 3 떴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 잘하다가 미끄러진 탔을 거 아니겠어요? 3 뜨다가 4 떴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인데 원 표점 합 갖고 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게 어디냐면 성균관대하고 서강대를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24년 거, 25년 거 양타를 비교해 봤는데 여기 보니까 389, 389 똑같아요. 자, 평백을 보니까 A가 높아요. 죄송합니다. A가 높아.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B가 90이야. 낮아.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성균관대학교는 24년도 기준으로 보면 A가 붙고 B가 떨어져요. 그렇죠? A가 붙고 B가 떨어져. 근데 여기는요. 서강대는요. A가 붙고 B가 떨어져. 근데 거꾸로 25년도에 와서 이 값을 넣고 25년도로 계산을 하니까 성대는 둘 다 붙는데 성균관대는 어떠냐면 B가 붙고 A가 떨어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24년도에는 25년도에는 A형, B형으로 나눴거든요. 반영 비율을. 그러면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편표도 들어가고 영어도 편표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 1도만 바꿔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볼게요. 연대 거 볼게요. 연대 거. 연대 이제 인문계 교차 지원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화학하고 생명이고 얘는 한지하고 정법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엄매 잡고 미적 잡으면 교차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환산점으로 볼 때 우리 등급을 볼까요? 21111이잖아요. 얘는 22111이에요. 그런데 얘가 미적 잡고 있고 여기 131에 129고 129에 129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97에 99고 97에 99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죠? 얘가 높으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변표로 따지면서 여기에 3% 가산점이 들어가면 이문과가 합격이고 기비과는 불합격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대의 특성이다 이거예요. 예? 통합 변표를 쓰고 변표를 문이과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공통으로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산점을 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합격 사례 볼게요. 제가 이걸 늦까마까 하다가 희망을 갖자고 넣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3개를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적이죠. 13111이에요. 사회 정말 좋죠. 얘 과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잡고 사탐 2개로 갈아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문과로 해서 연대를 죽어도 가겠다고 도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정확했던 거예요. 수학은 미약했지만. 그런데 연대는 최초합했습니다. 사학과로 뒤집어서. 근데 중대가 681번이고 어머님이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웃으시면서 어머 쌤 이거 되겠어요. 681번인데 가만있어 보세요. 기다려보세요.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 뒤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가 안전빵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기다린 거죠. 여기도 최초합했다 이거요. 예? 중대 정치국제도. 근데 이게 여기 보세요. 귀하께서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거 떨어지고 이거 하나 있었으면 제가 망고에 역적이 됐을 거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 보니까 연대가 어때요? 이게 작년 저희 정시의 맥이에요. 여기 적정이 뜨고 환산백분위가 94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평백이 91이야. 환산백분위로 영역별 반영 비중이 다 들어간 걸로 다시 계산해서 평백이 아니고 환산백분위로 계산했더니 뭐나 3점이나 올라갔어요. 94.83이에요. 그리고 메트릭 함수가 8칸입니다. 이 진학사 함수하고 틀려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랬더니 이게 최초 앞두고 얘는 적정 뜨잖아요. 근데 91이야. 그런데 여기 6칸이잖아요. 붙긴 붙을 거다 이거요. 근데 떨어졌다 붙었어요. 이거 어쨌건 붙은 거 아니에요? 3관왕이에요. 3관왕.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정말 멋진 아이. 대단해요. 자, 청조교대 가나이의 성적표입니다. 얘는 자사고아예요. 자사고. 그런데 성적이 보세요. 미적분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적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 가지고 꼬드기 가지고 정시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 마감해야 됩니다. 정시 컨설팅 저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가 포기하면 길이 열리지 않으니까 두드리자 이겁니다. 두드리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기 5에 4예요. 얼마나 낙담스럽겠어요. 다 3뜨면 거의 국민대는 나올 텐데. 그런데 점수 계산하면 74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청조교대 붙었잖아요? 아니 붙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청조교대가 배터리 4칸에서 붙었어요. 얘 소신서인데 합격률 몇 프로? 39%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거는 합격률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업체는 합격률이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긴 나와. 그렇죠? 근데 환산백분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는 환산점과 환산백분위 다 계산해서 이번에는 크로스 체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메트릭 함수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40% 미만에서 합격한 거니까 얘 최초합했어요. 최초합.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쁨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정시 선발의 기준은 뭐다? 성적이 나오게 되면 과목별 반영 비율, 가산점, 반영 지표, 변환 표준 점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의 차이를 봐야 된다. 문제는 뭐다? 대학별 환산 점수는 각 대학마다 계산 방식이 너무나 상이하다. 이걸 동일한 기준으로 합격선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법은 비율밖에 없는데 비율을 수학적 계산을 하게 되면 양끝 단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고도의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0부터 100까지 합격률이 나올 수 있게끔 계산을 해서 새롭게 작년 정시의 맥을 개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정시의 맥을 출시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내년에 온라인으로 출시하려고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올해 시험의 환경과 부모님들의 요청 그리고 이게 안쓰럽잖아요.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보면. 그래서 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실을 하나 넣었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2부 들어갑니다. 엑셀 데이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을 꾸자 이거요. 고행길에 멈추지 말자 이겁니다. 곧 지나고 나면 비바람이 갇히고
우리 등 뒤에 고비가 지나면 태양이 뜰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아이들에게도 기운을 좀 불어넣어 주세요. 자, 저를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바람도 불다가 그친다. 비도 오다가 멈춘다. 그렇죠? 인생지사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나요? 훌랄라 치킨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는 모의지원의 실제에서 이게 어머니들이 많이 써보시기 때문에 작년에 그 681번으로 합격했던 아이 거 진학사 거 캡처한 거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없애겠습니다. 자, 우선 정시 모집 요강부터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공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엑셀 데이터 보이시나요? 답을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일 것 같은데, 네. 엑셀 데이터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제. 사실은 지금이 이번 주에도 면접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국민대 위시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시립대도 있고. 근데 아이들 면접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을 빼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료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정시 지원의 모든 필요한 로직은 지금 다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자, 우선 보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정시 모집 요강에서. 자, 예를 들면 여기 지역이 있죠. 지역은 서울만 한번 우선 하나를 볼까요? 성적이 좋은데 인문이야. 자, 인문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인문인데 애가 성적이 잘 나왔어. 그래서 의예과를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의예과를 가고 싶으면요. 여기서 Recording in progress. 녹화 요청하지 마세요.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자,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인문계에서 의예과를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올해 여기 보니까 안타깝지만 의예과는 이화여대만 8명을 뽑네요. 그렇죠? 수능 100입니다. 기준을 보니까 여기 어때요? 반영 비율이 탐구 2개 다 들어가고 30, 30, 영어 20, 20 상당히 높죠. 그리고 뒤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산점은 여기서 적용이 안 돼요. 자, 문제는 여기에 보면 한의예과가 주로 뜨지 않습니까? 한의예과가.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반드시 사회만 하고 왔으면 좋겠어 라는 학교가 있어요. 어디에요? 이과 못 넘어오게 해놨다는 얘기죠. 어디입니까? 여기가 대구안이 되는 사탐만 해야 됩니다. 사탐만.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라 이거예요. 찾아내라. 수학도 어떻게 됐어요? 미적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과 구제용이야. 너무 좋은데 어머나 7명밖에 안 되네. 어딥니까?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 서울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기 군별로 보고 싶으면 가군, 나군, 다군 넣으면 돼요. 그냥 저는 놓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세부 전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국제계열, 일반 전형 이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근데 다 일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전형 방법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학생부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디가 들어가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영인대는 빼내고요. 이렇게 보니까 고려대가 교과 우수자 전형이 20%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서울 한영대 이런 데는 빼내고요. 연대가 올해 5%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제계열은 어때요? 비율이 좀 달라지죠. 그렇죠. 여기 쭉 원더우드가 5.3이네요. 그 다음에 융합공학 ISE가 5.3이네요. ISE도 일반고에서 합격을 하니까 도전을 해보시란 얘기죠.
자, 이렇게 내신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자, 얘를 돌려볼게요. 컨트롤 Z 하면 앞으로 갑니다. 컨트롤 Z.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이제 면접에 대한 있는 대학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된다 이거예요. 30%, 20%뭐 교대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라인은 보지 않겠습니까? MMI 면접이니까. 그 다음 볼게요. 여기에 활용 지표를 보면 여기 백분위를 쓰냐 등급을 쓰냐 변표를 쓰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뭘 쓰냐고 이걸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슨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엑셀 데이터 열어놓고 듀얼 모니터로 해서 양타를 같이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얘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를 보십시오. 탐구가 아이들이 두 개 다 잘 보면 좋은데 하나가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는 학교가 어딜까요? 하나만 들어가는 학교요. 이렇게 보니까 하대 있고요. 그 다음에 덕성여대 있고요. 명지대 있고요. 삼육대 있고요. 상명대 있고요. 서울여대 있고요. 자, 여러 개 대학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 여기 두 개 다 걸어보겠습니다. 두 개 다 걸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탐구 개수를 보자고. 여기 봤죠?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이제 반영 지표가 이렇게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우리는 국수영탐 다 들어가는 걸로 알잖아요. 우리 애가 수학을 못 봤어. 그럼 수학 빼세요. 학교가 좀 내려가겠죠. 고스버스 타고 좀 멀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국수영탐 중에서 세 개야. 잘하는 거 세 개만 골라내는 대학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잘한 거 순으로 비율을 달리하는 대학들도 있죠. 가천대처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못 봐서 억울한 게 아니고 다시 로직을 짜서 잘 본 거 순서대로 배열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못 봤어. 그러면 영어를 빼요. 그 다음에 탐구 두 개인 것도 있고 하나인 것도 있고 국수영탐 하나도 있고 국수영탐 두 개도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너 국어 못 봤어? 네. 그럼 국어 빼. 수영탐도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탐구를 묶어놓고 국수 중에 하나인 것도 있고 이렇게 반영 방법은 수도 없이 많다 이거예요. 활용 지표가. 여기 영역 조합이. 그러니까 얘를 따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우리 애가 수학을 잘했어? 그러면은 수학 반영이 높은 곳을 보는 거예요. 수학 반영 비중이 높은 거 이렇게 올라가 볼까요? 높은 데를 보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얘는 탐구 하나 끼고 국수 중에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야? 아, 여기 보니까 카톨릭대네. 카톨릭대는 어떻게 돼요? 50, 50, 50이니까 탐구를 필수로 박아두고 묶어두고 얘 둘 중에 잘한 거 하나예요. 그럼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 잡고 국어를 잘했으면 국어 잡고 영어를 못했으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버리면 되는 거. 왜?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영어도 못 보고 국어도 못 보고 너는 이거 두 개 갖고 어떡할래?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짜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학이 강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자, 건대 40% 나와 있고요. 높은 대학들이겠죠. 경희대, 서울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국어가 33% 아니겠어요? 33.3%. 탐구율이 낮고 영어가 0%고 영어는 뒤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영어는 이제 가감점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죠. 1등급, 2등급 0.5점 마이너스인데 여기 2점 마이너스잖아요. 3등급부터는 이렇게 뒤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모집 요강 책을 외우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이렇게 두꺼운 거 책 들고 다니지 말고 엑셀 데이터 하나면 된다고요. 요거 하나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감점이 있잖아요. 가산점이. 예를 들어서 사탐가산점 한번 보자고요. 사탐가산점을 이렇게 놓고 여기 내림차순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숙명여대 잘 안 보이시나요? 3%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숭실돼 있어요. 자, 이 위에 표가 거슬리죠? 아, 밑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엄마들한테 이거 외우지 말라고. 요 앞에 대학 번호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애는 이거 제일 낮은 중고과를 좀 가고 싶어. 그럼 여기에 3212번이죠. 3215 이렇게 번호로 대학 선택에다 치는 거예요. 여기다 치면 여기 중대가 따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여기에 따로 올라온다고 이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박수. 여기에 이게 개발자가 우리 김유창 대표님인데 정말 천재적인 분이에요. 대단하십니다. 날밤을 새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해 주셔서 저도 같이 함께하는 동료이지만
항상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국대 갈 거야. 컴퓨터 AI야. 1344번 한번 쳐볼까요? 1344. 그럼 이렇게 해서 6개 골라서 얘 복사하면 돼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애한테 카톡으로 주라고 그냥. 아니면 이것만 복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들이. 이거 너무나 편리하지 않나요? 올해 개선한 거예요. 올해 개선. 자, 그러면 정시 모집 요강에서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셔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애는 어디를 잡을까요? 이번에 시험을 많이 못 봤어. 그래요? 홍익대를 죽어도 가야 된다고 보자고요. 맨 위 잡으면 기분 나쁠 거고 맨 아래 잡으면 또 기분 나쁠 거고 하니까 그냥 중간 지점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에 지금 제 컴퓨터가 느리지 않거든요. 데이터가 23,960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요. 여기 보면 22, 23, 24, 25 4개년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제가 25년 것만 스크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잘 보세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이제 컴퓨터를 바꿀 때가 됐나 봐요. 제가 어머니들 카톡 올리다 보면 제가 뭐 문법을 모르고 받침을 몰라서 잘못 치는 게 아닌데 자꾸 오타가 나요.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옮기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여기 뭐 인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쟁률 나와 있죠. 지원 인원 나와 있죠. 충원 인원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충원 인원별로 한번 내림차순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니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볼게요. 천천히 기다려 보십시오. 25년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344명이 있죠. 작년에 이만큼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비 344번이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붙었다. 그러면 283이니까 거의 3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합격자는 어떻게 됩니까? 121번, 121명인데 344니까 460명이 넘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460명 넘게. 그럼 여기에 있는 합격 지수가 뭐냐? 여기 총점이 있잖아요. 최종 등록자의 이게 환산점인데 자, 이 합격 지수가 높은 걸 찾으면 어떻습니까? 높다라는 것은 인원과 실경쟁률을 고려해서 합격 지수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수학적 모델링이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높은 것부터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뻥크의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가 뻥크 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외우고 다녀요? 어머님들이 직접 이거 눈으로 이제 계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위에 통계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합계 최소 최대 평균 보이시나요? 채팅에 와서 한 번만 보고 가겠습니다. 채팅에 와서 엑셀 주시냐고요? 이거는요. 무료로는 못 드리고요. 구입하시는 분들은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거 저렴하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63.4%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기는 50.4%입니다. 높은 게 좋겠죠. 높은 게 뻥끈할 수 있겠죠. 높은 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는 최소 뽑는 데가 4명이고 평균 29명 뽑는데 제일 많이 뽑는 데가 121명이다. 최소 최대 평균값이에요. 합격 지수를 보니까 가장 높은 데가 63.4고 평균이 53.16이었고 제일 낮은 데가 50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환산점도 그러고 그러니까 그 대학의 위치값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셀렉션해서 자 얘를 컨트롤 Z 하면 돌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러죠? 컨트롤 Z 하면 돌아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다 선택하면 이제 대학이 다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 경영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경영만 스크린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스크린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별로도 볼 수 있고 성대 중에 예를 들면 어디가 제일 높냐 그러면 우리 애는 하나 지르고 싶은데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는 지르겠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가 빵꾸날 가능성이 있냐 대학별로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합격 지수가 높은 것을 보면 이렇게 위치값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라데이션 넣어서 색깔별로 이렇게 나오게끔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합격 지수예요. 4년 입결. 정시 모집도 있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내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볼까요? 얘를 볼게요. 힘드시죠? 식사도 못 하시고. 자, 식사 갖다 놓으시고 드시면서 해도 됩니다. 예, 아무도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번호를 따 올리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쭉 있는데 여기 19번을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19번을 대학 선택해서 찍으면 여기 고리대가 이렇게 따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면 6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6개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 6개를 모아놓은 상태에서 이 중에서 나중에 줄이면 되겠죠. 그렇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가볼게요. 여기에 수능 입력에서 제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똑같이 넣었어요. 점수를 똑같이 해서 하나는 엄매와 미적을 넣고 하나는 여기에 화작과 확통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로 했습니다. 여기에 사탐하고 과탐까지는 들어가고요. 직탐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직탐은 이건 다 넣을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자, 화작을 한번 볼게요. 언매부터 갈까요? 언매가 여기 61점이에요. 제가 2등급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15점이에요. 그럼 얘가 86점에 여기 3등급이 나왔습니다. 가채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미적이 61점이고 얘가 17점에서 78점에 잡았어요. 3등급에 잡았습니다. 3등급에. 지금 답을 못 해드립니다. 지금 질문하셔도 답 못 합니다. 지금 답하면 진행을 못 하니까. 자, 이따가 볼게요. 이따가. 그 다음에 영어는 75점을 잡았어요. 75점. 그 다음에 한국사는 38점을 잡았어요. 자, 과학은 생명을 36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36점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등급, 4등급이 떴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은 점수는 되잖아요. 웬 질문이 이렇게 많으실까요? 화면이 멈췄나요? 공유를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보이시나요? 지금은 어때요? 됐죠? 죄송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제 채팅 안 하셔도 되겠죠? 보인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공유를 다시 해드려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얘는 이과니까 이과로 가보겠습니다. 이과. 이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면 대학이 나오고요. 지역이 나오고요. 군 배치가 나오고요. 가군나군 다군 나오겠죠? 자, 여기에 크로스 체크해서 두 번 합격률을 계산하게 해놨습니다. 합격률이 여기에 나오죠. 합격률의 근거가 분명히 나온다 이거야. 하나는 환산점을 기준으로 나오고 하나는 환산 백분위를 기준으로 나오고 환산 백분위는 이게 쉽게 보면 누적 백분위라고 보면 누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백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백이 학교마다 다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백분위는 이해가 되니까 알기 쉽게 환산 누백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자, 이건 저희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점수 가지고 얘가 여기를 보니까 자, 여기 사회를 빼야 되겠죠? 사회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평균 백분위하고 한번 적어보세요. 얘 표점이 몇이냐면 자, 이렇게 볼게요. 생명이 36, 여기 지구 36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82.83이에요. 82. 그리고 여기 363이에요. 같이 한번 적으면서 가보자고요. 82.8이에요. 그러면 얘 위치값을 보니까 어디가 나오냐면 적정선이 어딘가 한번 보자고요. 82점일 때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디만 볼까요? 서울만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어디가 뜨는지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대로 눌러볼게요. 자, 환산점이 높은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합격률을 그대로 높은 것부터 보니까
자, 어디가 뜨나요?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명지대도 뜨고, 경기대도 뜨고,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동덕여대도 뜨고, 자, 그러니까 82 정도도 되면, 아, 이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학교가 성신여대 뜨고, 여기 74% 넘으니까 거의 붙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넣으면 붙는 겁니다. 그죠? 여기 봐도, 환산 100분위로 봐도 하향선이 떠요. 그러니까 얘하고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약간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쓰냐? 위로 점핑 카드로 쓸 때 2차 크로스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서는 이제 체크를 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 어디를 볼까요? 상명대학교를 그냥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2496번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2496번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상명대 이렇게 따로 올라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안정적으로 붙을까를 보고 여기를 예를 들어서 환산 합격률을 얘를 다시 내림차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바뀌겠죠. 아, 여기 넣으면 지구가 반쪽 나도 붙겠네. 그러면 하나를 가군 나군 중에 하나를 붙여놓고 다군 중에서 높은 구역이 아니니까 붙여놓고 그 다음에 위로 이제 올라가 보자고요. 소신선으로. 자, 얘 빼고 위로 올라가는 거야. 소신이면 합격률이 낮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낮게 떨어지겠죠. 근데 보니까 여기 합격률을 위에 넣어놨습니다. 90% 이상이면 과하, 80 이상이면은 하향, 50 미만이면 50에서 80이면 적정, 30에서 50이면 소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과하, 하향, 소신, 적정, 상향, 그 다음에 과도 상향 이렇게 6개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0부터 100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게끔 다 나왔어요. 선형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신이니까 좀 위험 부담은 있어요. 아주대랑 이런 데로 넣고 싶은데 조금 부담스럽겠죠. 광운대랑.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얘를 내림차순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 여기는 적정이 뜨네. 적정이 뜨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환산 100분위를 보니까 내가 78.95인데 어디를 볼까요? 단대로 볼까요? 모바일 시스템. 여기 보니까 소신인데 49%예요. 50%가 안 되잖아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패턴은 8칸이니까 얘는 거의 가능성이 있겠죠. 79%야. 82.21이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여기 적정선에 걸려 있어요. 그렇죠? 합격률을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는 하나를 올릴 때 아, 이렇게 해서 점핑 카드로 써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과로 쓰면은 학교를 조금이라도 올리자 아주대 도전할 수도 있겠네. 프로불문과, 여기 영어형 문과, 여기 경제학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향도 한번 볼까요? 제가 얘 상향까지는 안 봤는데 자, 이렇게 보니 어떻습니까? 얘도 한번 이렇게 내려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가 합격률이 높은가 보니까 얘가 거의 39% 정도 나와요. 그럼 마지막 하나 나는 죽어도 지르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합격률은 20%밖에 안 되지만 얘가 배터리가 4칸이니까 아까 그 교대 붙은 아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용과를 여기서 위로 상향 카드로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두 개로 하나는 이거는 지금 가채 천판이지만 실제 천판이 나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나오겠죠. 왜? 도수가 분명하게 나오니까. 그러겠죠? 이래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아까 보셨던 합격 지수에 들어가서 상향에 들어갈 때 어디가 펑크 날 건지 찾고 그러면 3단계 전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입시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유저 오리엔티드 사용자 지향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어마어마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입시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저희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쓰기 위해서. 그런데 상담하는데 엄마들이 이거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금액만 받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구입 안내는 따로 해드릴게요. 여기 조정 개수는 뭐냐? 여기 일로 놓고 있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적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적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조정 개수를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다? 좀 짜게 재고 싶어요. 짜게. 불안하니까. 그러면 0.98 정도로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어버리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서도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개수값을 조정해도 환산점으로는 붙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높은 곳을 2차 크로싱을 하게 되면 여기가 합격선이 높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삼육대는 안 가고 싶어. 그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기가 높아요. 그러면 중대 다빈치가 있네. 그리고 안양대도 있고 안양대는 안 보내고 싶잖아요. 여기 가천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값을 찾아서 도전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6개가 어느 정도 정리됐다? 그러면 이 번호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디 있을까? 여기 3754번 쳐보자고요. 여기다가 3754번 이렇게 치면 위로 따라옵니다. 그럼 6개 끝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족회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실채점이 나오면 다시 또 업데이팅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가채점이니까요. 이해되셨죠? 제가 하나를 더 돌려보고 싶은데 벌써 1시간 40분이 되고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과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대학은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학은 등수로 가는 거다. 그리고 이 환산점의 논리 보십시오. 대학별로 이 환산점이 다 다르죠. 이걸 합격률로 잡아내는 게 지금까지 시도했던 분들이 있는데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해서 이걸 비율로 바꾸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만든 거냐면 누백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50만 명의 학생이 그 기관에 가서 다 입력해서 누백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디까지나 추정값이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을 수가 없다고요. 왜? 한 사람의 머리에 그 업체의 연구원들의 그 디렉터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출 수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로직으로 환산점을 다시 수학적 로직 그 다음에 환산 백분위로 바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요거 내리겠습니다. 보시기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블라인드 경쟁률 작년에 드렸었던 겁니다. 이것도 없어요. 다른 업체들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대 한번 볼까요? 연대 너무 센가요? 그러면 어디를 볼까요? 중앙대 한번 볼까요? 중앙대. 자, 중앙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가서 한번 볼게요. 또 안 보이신다고요? 네, 공유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화면 바꿀 때 공유를 다시 해야 되네요. 지금은 보이시죠? 지금 보이시죠? 공유. 바꿔요. 네, 감사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화내지 마세요. 이제 답 안 주셔도 됩니다.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네. 옆에 있으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블라인드 경쟁률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것만 보시면 다른 거 따질 거 없어요. 여기에 보면 3일 전, 2일 전, 1일 전, 마감 오전, 마감 오후 이렇게 돼 있죠? 2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파워 경쟁률을 안 보여줘요. 실시간 경쟁률을. 그러면 그 뒤에는 깜깜이 저녁이니까 그때부터는 감으로 촉으로 이렇게 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블라인드 경쟁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과는 마지막에 많이 들어왔구나. 그 다음에 이과는 안정적으로 이미 다 들어와 있었구나. 여기 보니까 고루고루 분산돼서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과는 안정적이고 여기는 변수가 많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합격을 하는 과를 써야 될 때는 어때요? 여기는 안정적인 걸 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로직을 미리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건 다르잖아요. 여기에 보면 어때요? 여기 3년 평균 경쟁률도 됐고 여기 24년도 것도 있고 23년도 것도 있고 22년도 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작년 정시 때 썼던 겁니다. 이게 블라인드 경쟁률 분석기예요. 다른 업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려고 만든 거예요. 이것도. 자, 이거는 들이지는 못해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 희망을 좀 갖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를 볼까요? 중앙대를 한번 볼까요? 어머님들. 중앙대, 아이고 다 나왔네. 여기서 경영을 한번 볼게요. 경영.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경영만 한번 보겠습니다. 몇 명이나 합격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우리는 평균 100분위에 익숙하니까 평균 100분위로만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연도가 지금 3개년 늦게 있어요. 여기 얼마가 있냐면 5만 4천 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합격생 데이터가. 그래서 합불 데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얘를 보면 몇 점부터 깔려 있냐면 어머나 97.67부터요. 97.67부터 네. 제가 또 공유를 안 했네요. 자, 화면 바꾸면 꼭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됐죠, 이제? 됐죠? 보이세요? 네, 됐습니다. 이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몇 점까지 포진되어 있냐면 이게 다군이에요, 이게. 이 다군의 함정이란 얘기죠. 여기 보니까 97.67에서 이게 다 합격생이에요. 끄트머리로 가니까 많이도 있네. 여기 83.83까지 있습니다. 그럼 83점이면 어디예요? 이게 173명이거든요. 그러죠? 173명의 데이터인데 그럼 이게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는 게. 아까 900번이 넘었지 않습니까? 681번이 붙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년 거는 좀 있으면 이제 나올 테니까 다시 이걸 데이터를 분류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83점이면 어디예요? 그냥 본다라면 여기 광명산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명산 가야 될 아이가 어디 갔다? 와, 중대 갔다 이겁니다. 24년도에. 그러면 여기를 보자고요. 여기를 보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기 국미영과 국화경사. 이과구나, 얘들. 문과가 아니었구나. 교차지원에서 온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합불 데이터를 놓고 전체 평균점을 한번 보려고 4분의 수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다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평균점이나 최고점, 최저점을 한번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최저점이 83.83이고 최고점이 97.67이잖아요.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이 75%컷이 91이에요. 50%컷이 92.67입니다. 평균이 92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정시라는 건 평균 백분위로 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추합까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재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선 성적 분석을 정확하게 하자. 두 번째,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되면 마지막 2월 인원이 얼마나 넘어왔나 봐야 된다. 그리고 블라인드 경쟁률까지 계산해야 된다. 그리고 환산점을 봐라. 그리고 합격률을 뜯어보자. 그리고 모집 요강을 굳이 외우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체킹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니들이 공부를 노트를 빽빽하게 해오셔가지고 설명이란 다 다니시면서 어느 과목이 어느 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바뀌었고요. 이 과목이 비율이 반영 비율이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so what? 어쩌라고요?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over the rainbow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 넘어와 있는 결과론적인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 근거가 있어야지. 명확한 근거가. 그래서 정시는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리고 전략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렸는데 흥분을 하면 안 돼요. 목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지금 거의 몇 시간을 했냐면 1시간 50분 정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560분 정도가 아직까지 참여하고 계신데 제가 아까 그 시를 한 번 더 읽어드리고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고 이때쯤 되면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는 시예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꿈꾸는 자요.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합격을 해서 편안하게 운전면허 학원 다니고 강남에 어디를 짤 건지 수술 예약하고 이런 상황이면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1단계 떨어지고 정시를 쓰기에는 정말 힘든 구역에 있고 재수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 많이 압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수능을 어느 정도는 봐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갈등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오늘 설명회가 제가 뭐 어마어마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돼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머니들께 요 오늘 설명의 PPT는 제가 PDF로 만들어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뭐 얼마인지 나눠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두고두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유튜브로 변환을 시켜서 링크도 같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600분이 넘게 신청하셨는데 에고 그리고 300분 들어왔어요. 그렇죠? 미워.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은 영상으로 돌려서 다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올려주시면 몇 개만 질문 받고 매듭 지어 드릴게요. 자, 녹화는